얼마예요? 알겠어요. 네, 네. 진짜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진 교수님 수업 시간인데 본인 이 수업 시간을 하루를 저한테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대부분 아주 낮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임기를 끝냅니다. 근데 임기를 끝낸 대통령한테, 지금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임기를 끝낸 대통령한테 재임 기간 중에 했던 일을 그 공과 과를 엄밀히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만약 하는 그런 법이나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그게 태양광 사업이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못된 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언론은 그걸 갖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 보복을 만약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모든 공직자는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꼭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부터 임기 도중에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놨다고 칩시다. 만약 우리가 그런 법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뭐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그런 시비에 휘말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법이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2000년 앞서 살아간 2000년, 2500년 앞서 살아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테네, 스파르타에, 로마에 이런 법들이 있어서 재임 시절의 공직자의 일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나라를 다 맞는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메뉴가 야 나는 지난번 대선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야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식구들 모여가지고 누굴 뽑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같은 식구라도 아들은 누구 뽑고 딸은 누구 뽑고 엄마 아빠는 누구 뽑고 다 다른 여러분들 투표를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메뉴를 결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4년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해서 내가 적극 참여를 해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투표장에 가서 보니까 명단은 잔뜩 긴데 거기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1번이니까 이거는 2번이니까 이건 뭐 정의당이니까 그래서 그냥 만약 찍는다면 여러분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선택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정치를 해온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천제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상당히 좌우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들끼리 뭐 싸우든 말든 어떤 사람을 내놓든지 어떤 공천제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공직 후보로 내세우든지 일단 내놓고 나면 그 사람이 1번 후보, 그 사람이 2번 후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만 그냥 쳐다보고 투표하러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면 그냥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러분 찍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투표장이라는 그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정당 내부에서 어떤 공천제도, 그 정당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의 법 제도로 얼마나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번, 2번 중에 찍어야 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난 한 2, 3천 년간 발전되어 오고 변화되어 온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면 정말 뭐 저는 정치학 전공 안 하고 우리 강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한 사람은 40%를 얻고 한 사람은 39%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40% 유권자가 그 사람을 지지했고 39% 유권자가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40%하고 39%하고 딱 1% 차이로 40%는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39% 받은 사람은 패자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거치 지금은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40%를 얻은 사람이 그 일을 맡도록 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이 선거제도가 한 표라도 많으면 무조건 권력을 다 갖도록 하는 이 제도가 괜찮은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를 찍은 국민들, 그 사람들의 의사는 그럼 누가 대변해 주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이, 저는 뭐 대구 동구의 국회의원을 4번을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북구죠. 예. 여기 북구에 북구갑에 국회의원을 뽑는데, 북구갑의 주민들이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무조건 뽑는 그냥 원샷으로 딱 한 번 투표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과연 좋은 제도냐, 아니면 북구갑의 병이 있는데 북구 전체를, 아니면 북구하고 동구가 합쳐서, 지금 북구하고 동구하고 합치면 국회의원 5명이거든요. 맞습니까? 북구 동구 합쳐서 5명을 그냥 대선거구로 해가지고 뽑으면, 그러면 그 5명을 뽑는 거하고 각 선거구에 1명씩 뽑는 거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5명을 뽑을 때 대구 시민들이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가벌병과 동구가벌에 1명씩 뽑는 거하고 다 합쳐서 북동부 전체를 합쳐서 5명이든 4명이든 뽑는 거하고 그 시민들한테 그냥 뽑아라 이랬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그 결과가 어떨 거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선거에 3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40%, 나머지 한 명은 30%, 나머지 한 명이 29% 얻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40% 얻은 사람이 30%, 29% 얻은 사람을 이겼어요. 원샷으로 하면. 근데 프랑스 같이 결선 투표제, 번거롭더라도 민주주의는 피곤하고 지루하고 비효율적이고 번거롭지만 번거롭더라도 국민들 최대한 그래도 다수의 의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 같은 걸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40% 얻은 사람과 29%, 30% 얻은 사람 중에 3등은 그러면 결선 투표에 아웃시키고 나머지 2명 가지고 결선 투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당은 자기들 그냥 멋대로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1번과 2번 정당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맨날 싸우고 나라의 미래하고는 아무도 관계없는 일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게 여러분들이 밥상 위에 선택할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까지 별 관심이 없던 공천을, 저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한테 줄 잘 서면 공천 받는지, 당원들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는지, 아니면 그냥 온 시민들한테 잘 보여야지 공천을 받는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공화당이 만약 투표를 할 때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공화당이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빼고 당원들 빼고 나머지 중도층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와서 해라 라는 게 프라이머리입니다. 코커스가 좋으냐 프라이머리가 좋으냐, 어떤 제도가 좋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 그건 뭐 어때, 아무나 뽑아서 그냥 올려, 그러면 그냥 나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투표하면 끝,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의지와 열성과
자격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정당이 진짜 시민들의 요구에 목소리에 맞춰서 좋은 후보를 내느냐. 민주당이라도 이곳 대구에서 진짜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좋은 후보를 내고, 국민의힘은 여기 대구는 무조건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잘 보인 순서대로 공천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근데 정치를 하는 제 같은 인사하고 정치를 안 해본 아웃사이더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아까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천제도에 시민들 관심이 없고, 또 얼마나 정치인을 선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공정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진입장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뭐 경제학에 쓰는 용어입니다만 정치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뭐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5,160만 국민 중에 정말 지금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싹 청소하고 진짜 내세워야 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에 너무나 힘든 구조, 장벽, 그게 진입장벽입니다. 첫째,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15% 이상 못 얻으면 한 푼도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고, 10% 이상 얻어야 겨우 50% 보전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드는데. 무슨 돈으로 그걸 나가겠습니까? 진입장벽 중에 제일 큰 게 돈입니다. 또 하나, 인지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진짜 좋은 보석 같은, 속이 진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근데 아주 나쁜 짓만 열심히 하는, 그렇지만 텔레비에 자주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면 누굴 찍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없애줘서 진짜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만드느냐. 저는 뭐 청년이다 뭐다 나이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60대 70대라도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봉사하려는 사람이 있고, 뭐 20대 30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160만 인구 중에 진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그런 능력과 도덕성을, 개혁 의지를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공직에 가도록 하는, 그리고 나쁜 사람이 공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 제도, 그거를 여러분 만들려면,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걸 만들려면 지금 선거법, 정당법, 각 정당의 공천제도 이런 거 정말 왕창 그냥 뜯어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그들은 그들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정치개혁 가능할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투표하시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들, 비르투라는 게요, 이태리어로 비르투입니다. 비르투라는 게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그냥 뭐 예컨대 스파르타의 용사가 용맹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로 virtue입니다. virtue. 덕, 선, 뭐 이런 거. 지금 비르투는 아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될 자격, 덕성, 시민적인 덕성, 그거를 비르투 내지는 뭐 virtue 내지는 civic virtue, 시민적인 덕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이 비르투를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나서 손가락 잘겠다는 사람이 왜 그래 많습니까? 여러분, 선거 하실 때 선거 공보는 제대로 보십니까? 그 사람이 전과자인지 아닌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SNS는 좀 검색을 해보십니까?
제가 유튜브 TV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과거 영상도 있고, 최근에도 뭐, 북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튜브 쇼츠도 올려버리는데, 최근에 제법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선거 앞두고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만의 아주, 그런 깊은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루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법 제도와 사람 사이를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의 어떤 이 비루트, 시민적인 덕성, 또 진정한 어떤 애국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정치를 바꾸는 아주 동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대구, 광주 이야기는 뭐냐? 제가 보기에 대구와 광주 이 내륙의 두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정치를 제일 너무 쉽게 하시는 동네입니다. 대구에서는 무조건 이쪽 보수정당, 광주에는 무조건 저쪽 당. 저는 대구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전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겹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권력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와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제일 좀 너무 생각 없이 쉽게 하십니다. 그렇게 투표한 결과가 뭐냐? 대구는 지난 25년 이상 1인당 GRDP가 지역 총생산이 전국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구는. 광주는 최근에 와가지고 부산하고 광주가 꼴찌에서 2등, 3등을 막 다투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뽑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면 대구가 1인당 GRDP가 20, 30년째 이렇게 꼴찌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저도 대구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당연히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우리 대구 경북 정치의 전반을 보면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루트, 시민적인 덕성,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시민적인 어떤 덕성 또는 눈, 수준, 이게 제일 필요한 데가 대구와 광주다라는 겁니다. 어제 40분이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 잘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감별을 하실 때 저 사람이 당장의 표만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걱정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꼭 좀 판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 수년간 하도 비판을 해가지고 더 이상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입도 아픕니다만은, 어제 이재명 대표를 보고는 이 양반이 발전을 안 하는구나. 제일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성장을 안 하고 발전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여러분들한테 세금으로 거둔 돈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냥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본사회라는 게 모두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불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불필요한 몫을 다시 회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경기도지사 할 때 한 번도 회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인, 농촌 기본소득인, 청년 기본소득인, 그냥 다 똑같이 집이 부자든 아니든 돈이 많든 없든 소득이 높든 낮든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거고, 저는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퓰리즘, 어려울수록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왜?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 무조건 반갑고, 돈 주겠다는 사람 무조건 반갑고, 돈 주겠다는 정치인 무조건 좋고,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포퓰리스트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거냐. 이것도 제가 아까 강조한 여러분들이 비루트의 시민적인 특성에 달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방금 지나간 화면에 엑싯, 보이스라고 하는데, 엑싯은 이제 우리가 퇴장하는 겁니다. 회사 다니기가 싫으면 사표 내는 게 엑싯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저히 살기 싫으면 이민 가는 게 엑싯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는 사는데 미래가 희망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것도 길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한민국이 퇴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허시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난 사표 내고 나갈 거야, 난 떠나버릴 거야,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하실 거냐, 아니면 보이스라는 거는 아까 비루트를 행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면 시민들이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정치를 바꾸어 나가는 게 그게 보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고, 희망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실컷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여러분한테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느냐라고 여러분들 불만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그 직에 복무를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정말 나라가 똑바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자 말씀이 우리 정치에 통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각 후보들, 이 뽑혀지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걸 뽑는 과정, 이런 사람과 제도의 문제가 아직 너무나 후진적으로 남아있고 고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누가 고치느냐? 정치인들이 그냥 알아서 고치도록 여러분들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여러분들 정말 독립운동 하듯이 여러분들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 가실 거 아니라면, 여기에 사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미래에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스를 내고 액션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그런 비루트를 가진 시민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그래서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